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하는 직권, 대륙 이동설의 의미와 지진과 화산이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어는요, 대륙 이동설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이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판의 경계라고 했으니까 판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진하고 화산은 어떤 건지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의 의미, 그 다음에 지진과 화산은 이 판이라는 경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륙 이동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대륙이 이동한다는 설이 대륙 이동설인데요.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좀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쵸? 땅이 지금도 움직인다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간혹 이렇게 한두 명 대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명쾌하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대륙이 이동하나 안 하나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오늘날에는 이제 대륙이 이동한다는 걸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이긴 한데 이 설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대륙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크게 이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받아들여요. 대륙이 이동한다는 걸. 그렇다면 왜 대륙이 이동한다는 걸 생각을 했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륙 이동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대륙이라고 한다면요, 거대한 땅덩어리인데 크게 어떤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거를 대륙이라고 하냐면 아시아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유럽 대륙이 맞나?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대륙.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지금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국가요. 남아메리카 쪽이에요. 그래서 대략 남아메리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아프리카하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아프리카 공화국. 여기가 남아메리카, 여기가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이것들을 세계 지도가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우연히 이게 잘 맞더라는 거예요. 마치 레고 조각의 퍼즐처럼 뭐 이런 것들 있죠. 레고 조각의 퍼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있습니다. 이 퍼즐 조각이 맞는 것처럼 위아래로요.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도 붙여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걸 붙여봐서 맞으니까 한 덩어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상에 일치하는 지점 말고도 여러 가지 점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대륙 이동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대륙을 말했었냐면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먼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이란 거대한 대륙인 판게아도 맞고 판게아도 맞습니다.
판게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거대한 하나의 대륙을 판게아. 판게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거대한 하나의 대륙. 거대한 대륙은 대륙인데 한 개의 땅덩어리예요. 한 개의 땅덩어리를 판게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판게아가 하나의 땅덩어리가, 처음에 지구가 하나의 땅덩어리였대요. 이것들이 여러 개의 대륙으로 갈라져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였다는 이론입니다. 이동하였다는 이론. 자, 거대한 대륙인 판게아. 이 판게아가 뭐냐면 그리스 말로 한 개의 땅덩어리란 말이에요. 몇 개라고요? 한 개.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과거에 지구에 한 덩어리의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개의 땅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렇게 뭐 4조각으로 분리됐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뭐 8조각으로 이렇게 막 분리가 됐을 수도 있고요. 16조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판게아는 뭐냐면 이걸 말하죠. 이걸. 한 개 땅덩어리. 그래서 이걸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판게아. 그래서 이것들이 예전에는 한 덩어리였는데 대륙이 이동하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하면서 쪼개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지도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륙 이동설입니다. 대륙 이동설은 거대한 대륙인 한 개의 판게아가 여러 개의 대륙으로 갈라져 현재 위치로 이동하였다. 간단하죠?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륙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전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베게너라는 과학자인데요.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대륙이 이동했다는 그 증거를 내미냐면, 크게 우리 교과서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요. 그 첫 번째가 대륙 이동의 증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4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4가지가 돼 있죠. 첫 번째, 산맥의 분포입니다. 산맥의 분포. 한번 적어보세요. 산맥의 분포 무엇을 말하냐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이것들의 산맥이 서로 연결됩니다. 서로 연결된다.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산맥이 서로 연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북아메리카 대륙 요 부분하고 유럽 대륙, 지금 이거 땅덩어리를 붙인 거예요. 이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가 미국에 있는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이죠. 요것들을 서로 붙였어요. 서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붙였어요. 붙였더니 요런 그림이 나와요. 요런 그림. 이 한 덩어리의 땅덩어리를 우리는 이제 판게아라고 불렀는데, 자, 여기 한 덩어리로 붙였을 때 정확히 일치하진 않죠. 여기 보세요. 틈 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쵸?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과 접촉하면서 여기가 다 깎였겠죠. 침식당하고 풍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현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산맥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북아메리카 이쪽 산맥하고 유럽의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하나요? 이쪽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산맥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한 덩어리로 붙이다 보면 이런 그림이 돼요. 근데 정확히 일치하진 않죠. 이렇게 붙였더니 산맥이 이렇게 일치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태백 산맥처럼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허리처럼요. 자, 두 번째.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는 화석의 분포가 있습니다. 화석의 분포.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같은 생물들 있죠. 같은 생물 화석이 같은 생물 화석의 분포 지역이 서로 연결됩니다. 분포 지역이 서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면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생물이에요. 같은 생물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생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식물과 동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생물은 식물과 동물. 예를 들어서 귤은 제주도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제주도는 굉장히 좀 따뜻한 편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귤이 만들어지는 그 위도대가 있어요. 제주도하고 똑같은 그 위도대에서는 귤이 대부분 생산이 되죠. 그래서 같은 생물 화석이 이렇게 발견되는 걸 보면 대부분 그 위도가 일치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위도라고 하죠. 위도. 그래서 적도는 위도 0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북극이나 남극은 위도 90도라고 하죠. 그렇죠. 위도는 이렇게 고위도로 갈수록, 북반구나 남반구로 갈수록 위도라는 것은 이제 높아지죠. 숫자가 커지죠.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렇게요. 땅덩어리를 하나로 이렇게 합체를 했더니 같은 종류의 생물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일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 대륙들에서 보면 여기 이 부분 주황색 부분 볼까요? 아프리카 아래쪽 인도양, 여기는 인도고요.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 되고 여기 아르헨티나 쪽 정도 되겠네요.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유럽. 자, 이런 것들을 한 덩어리로 묶었더니 이런 식으로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일치를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땅덩어리가 어쨌다는 걸까요? 그렇죠. 한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이 생물들의 분포로 알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였다가 뜯겨져 나갔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분포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 있죠? 우리 저기 한국 교과서에 한번 적어보세요. 왜 이걸 적어보라 그러냐면 이거를 서술형 문제로 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꼭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주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2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라고 하면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해안선 모양의 일치. 사실은 이 해안선 모양의 일치 요거를 가지고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쪽 두 대륙 해안선 모양이 잘 들어맞는다.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이거 보고 아주 강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원래는 여기죠. 원래는 여기하고 여긴데 지금 떨어져 있죠. 현재는. 근데 이걸 붙여봤더니 여기가 아주 잘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위로 잘라서 오려 보면 여기 틈들이 잘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 맞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제대로 꽉 안 맞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이 여기를 이렇게 깎이고 풍화시키고 침식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잘 맞아요. 그래서 해안선 모양의 일치로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륙이 현재는 이동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대륙이 이동하면서 뜯겨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륙 이동의 증거가 뭐냐? 산맥이 일치하고 생물들의 여기 분포가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해안선 모양이 일치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빙하의 흔적. 빙하는 추운 지방에서만 발견이 돼요. 따뜻한 지방에서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빙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음 덩어리는 아니고요. 눈이 쌓이는데 눈이 천년간 쌓이면 천년설, 만년설 합니다. 만년간 쌓이면 만년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쌓이다가 중력에 의해서 다져지면서 얼음보다 더 단단한 구조물이 돼요. 그걸 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의 색깔은 흰색이 되겠죠. 눈이 쌓여서 녹지 않았으니까. 이 빙하의 흔적.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 흔적이 서로 연결된다. 자, 교과서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원래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흩어져 있는데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대체로 잘 맞죠.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정확히 맞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기 사이에 틈이 있는 이유는 대륙이 오랫동안 이동을 하면서 바닷물과 침식과 풍화 작용을 해서 깎여서 잘 안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륙이 융기하기도 하고 침강 아래로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 때 무인도가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좀 이렇게 맞는다고 해요. 좀 억지 같습니까? 자, 그러면 아프리카, 인도, 오세아니아, 남극, 남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한 곳으로 뭉치게 하면 여기 보이는 이 하얀 색깔들이 다 빙하예요. 빙하가 있었던 그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덩어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잘 설명이 돼요. 과거에는 땅덩어리가 하나였다. 그래서 이쪽이 추운 남극 지방이어서 여기에는 다 빙하가 있었고 현재는 대륙들이 이동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 보세요. 인도에는 빙하가 흔적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프리카도 보세요. 아프리카도 굉장히 뜨거운 땅이잖아요. 여기 빙하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굉장히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남극 쪽에 붙어 있었다가 현재에는 이렇게 고위도로 올라왔다라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네 가지 대륙 이동의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대륙이 진짜 이동하는구나 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베게너가 이 네 가지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대한 이런 대륙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원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잊혀졌어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완전이란 말은 좀 그러고요. 조금 남겨두고 다 잊혀졌어요. 부활된 지 얼마 안 돼요, 이 이론이. 그 베게너가 이 네 가지 증거 말고도, 대륙 이동의 증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때 베게너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륙을 움직인 힘이 뭐야? 설명해봐. 그 힘이 뭐냐고. 그 대륙을 움직였던 힘이 설명을 못합니다, 베게너가. 그래서 그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다 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팩트가 아니다 해서 잊혀집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냐면, 대륙 이동설의 단점은 거대한 대륙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의 정체,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힘의 근원을 설명을 해요. 그 지각 아래쪽이 뭐가 있냐면 멘틀이 있죠. 그 멘틀이 움직여서 그 위에 떠있는 딱딱한 지각이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멘틀이, 라면 끓이면 이렇게 뽀글뽀글 물이 올라오듯이 그 멘틀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그 위에 떠있는 지각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멘틀 대류라는 건. 그래서 오늘날에는 설명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론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자, 대륙 이동설이란 과거에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다가 이동해서 현재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는 설입니다. 대륙 이동설은. 대륙이 과거에는 하나였는데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자, 대륙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1번 대륙 이동의 원동력,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은 베게너가 설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방금 학습했죠? 베게너가 밝히지 못해서 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쵸?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베게너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정답이 1번 나와버렸네요. 2번 빙하의 흔적은 대륙 이동의 증거 중 하나다. 맞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 4가지 정도 있었죠. 우리 교과서에. 세 번째. 또 이렇게도 제가 낼 수 있겠죠. 해안선 모양의 일치는 대륙 이동의 증거 중 하나다. 대륙 이동의 증거 중 하나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이렇게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뭐 화석의 분포도 대륙 이동의 증거 중 하나다. 또 산맥의 분포의 일치도 대륙 이동의 증거 중 하나다라고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